여러분, 요즘 M&A 시장, 인수합병 시장에 매각 물건이 넘칩니다. 중소기업도 많고요, 중견기업도 많고요, 심지어 대기업까지 있습니다. 대기업까지. 회사 팔아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구업체 1위면 한샘이죠. 한샘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도 지금 M&A 물건으로 나와 있고요. 세탁 서비스업의 1등, 여러분들 많이 광고를 봤을 거예요. 크린토피아, 이것도 매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SM이죠. SM그룹도 지금 SM엔터테인먼트도 매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매물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론 대체적인 매물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창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제조 서비스 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요. 예. 제조 서비스 업체가 대부분을 이루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매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매각을 하느냐, 왜 매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조 서비스 업체가. 그것을 한국경제신문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2세들이 나 회사 경영 관심 없어. 네. 회사 경영 관심 없으니까 그거 팔아서 현금으로 물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세들은요. 부모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키워서 나름대로 학비를 열심히 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국내에서 공부를 잘해서 뭐 의사가 돼 있든가 변호사가 돼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가서 해외 유학을 했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골치 아프게 시골까지 내려가서 제조업하기 싫은 거야. 예. 게다가 요즘 기업에 대한 제재 굉장히 많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거는 인명사고가 나면 CEO가 1년 이상 감옥도 가야 돼. 예. 그런 상황까지 몰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아빠 회사 팔아줘. 예. 팔아서 나한테 물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속세 내겠다는 거예요. 상속세. 회사 팔아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이 기업가 시장에는 지금 그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한 업체 중에 하나는요. 딸이 외동딸이니까 이게 기업체를 물려줘 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의사로 현직 의사로 열심히 딸은 일하고 있으니까 별로 부족한 게 없거든요. 내가 의사를 하느니 내가 지방 가서 중소기업 사장 제조업체 사장을 하니 그냥 의사로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을 그냥 600억에 그냥 매각하고 그 딸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M&A에 내놓았다는 물건들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제조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2021년대는요. 지금 건수로 봐서는 지금까지 36건이니까 최대예요. 역사 이래 최대입니다. 2017년에 14건이었다면 2021년에는 대주주가 매각하는 건수는 36건으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다. 이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보시다시피 보세요. 한샘, SM엔터테인먼트, 성명실업 이런 데는요. 장남이 경영권 승계를 했습니다. 나머지 장녀와 차녀는요. 회사를 매각해서 현금화했고요. MS저축은행 이런 데는요. 상속세 부담이 겹치니까 그냥 매각해버렸어요. MS저축은행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50%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으면 60%예요. 그러면
100억이 되면 60억을 저걸로 내는 겁니다. 상속세로 내고 40억 갖고 회사 운영하겠어요? 갑자기 회사가 쪼그라드는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뭐 광학기계 업체든 반도체 소재 업체든 프랜차이즈 업종이든 의류기업이든 모두가 하나같이 메가 가겠다, 메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참 우울하게 만들어요. 뭐 세월이 좋은 세월이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고통스럽게 살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암울하게 생각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제조가 강한 나라거든요. 독일은 지금 선진국이라도 제조가 강하고요. 일본도 제조가 아직도 강해요. 대한민국이 영원히 강해지려면 이 뿌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영권을 선계해서 가업 형태로 끌고 가야지 되는데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부의 대물림이라고 싫어한다니 글쎄요. 이게 부의 대물림일까요? 여러분 중소기업을 승계받는다고 하면요. 이익을 못 내면 돈도 못 벌어요. 그 기업을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집값 올라가면 뭐합니까?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집값을 일부 떼서 팔 수도 없고 빵 조각처럼 그냥 그 집 깔고 살아야 됩니다. 올라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만 많아요? 여러분 세금만 많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집값 올려서 세금 폭탄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거하고 저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막 이익이 엄청나게 나서 거기서 진짜 뭐 사장이 되면 마구 빼돌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세가 50% 아니라 60% 상속 못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도요. 이윤 빤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다 이러면 이윤 진짜 박해요. 겨우 회사를 돌려서 그야말로 직원들하고 함께 살 수 있을 정도예요. 뭐 사장이 됐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중소기업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내가 돈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여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 골치 아파. 아버지 저 골치 아프니까 나 중소기업 경영 안 할래. 지방까지 가서 이 서울에 살기 편한데 왜 지방까지 내가 가서 해. 나 안 할래. 그냥 팔아서 돈으로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히려 저는 상속을 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는 밀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돈으로 그렇게 때려잡을 게 아니라 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모르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하나 상속 승계하면 마치 돈방석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돈도 벌어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부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청맹관이가 아닌가. 눈뜬 봉사란 뜻이, 눈뜬 봉사. 봉사란 말은 적은가요? 하여튼,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 충분히 저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조 대한민국이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